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안드로이드 런처 아이콘 전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iOS, 즉 아이폰에 들어가는 런처 아이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에 들어가는 런처 아이콘도 우리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사이즈는 바로 앱스토어에다가 대표 이미지로 등록을 시키는 가로 세로 512에 511짜리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마찬가지로 512에 512 창에 맞는 이 앵그리버드, 그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뭐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512에 512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캐릭터를 제가 포토샵으로 이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컨트롤 C를 해서 카피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자, 새 창에다가 가져오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체크를 해주시고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크기를 배치를 할게요.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몇 가지 나올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최초 제작하는 것은 512에 512를 먼저 제작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또는 어떤 텍스트, 제목, 이런 메타포를 사용할 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드시 1.5배 크게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512에 512로 만들지만 이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96에 96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114에 114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내가 512에 512만 에서 잘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아졌을 때도 잘 보이게 구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512에 512를 그릴 때부터 임의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지 줄였을 때도 그 메타포라든지 텍스트가 더 잘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크게 제가 배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뭐죠?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백그라운드가 꺼진 상태에서, 그쵸?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자체한테 어떤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서 저장이 되어졌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직사각형 형태의 디자인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 전체 영역을 다 디자인 영역으로 잡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 앵그리버드에 들어가는 이 아이콘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캐릭터를 가지고 왔으니까 자, 뒤에다가 배경을 깔아줄게요. 자, 그래서 진한 남색에서 밝은 하늘색으로 정경색, 배경색을 골라주시고 자, 그라디언트로 자, 위에서 아래로 전체적인 색을 하나 적용시킬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구름을 찍을 텐데 자, 우리 구름은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브러쉬 툴도 이제 소프트 라운드가 있고 하드 라운드가 있는데요. 자, 하드 라운드를 선택을 하셔서 자, 우리 엔터키 옆에 있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크기를 줄였다 키웠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낮추시고 자, 이 구름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자, 먼저 흰색으로 전체적인 외곽을 먼저 만들죠. 자, 최대한 실제 앵그리버드 아이콘과 동일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찍어준 색깔보다 조금 진한 회색을 골라서 다시 안쪽 영역에 찍어주면 돼요. 자, 구름에 그 명암차를 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번에는 다시 흰색으로 지금 면보다 더 작은 면을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 그
칠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콕콕 찍어준다라는 의미가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구름의 입체감을 동글동글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완성 그 아이콘을 보게 되면 뒤에 어떤 광채가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제가 일러스트를 통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일러스트로 넘어가서, 자, 캐릭터를 잠시 옆으로 빼놓고, 자, 사각형 선택 툴로 제가 길다란 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이쪽 모서리를 자, 줄여주고, 이쪽도 안쪽으로 줄여주고, 자, 살짝 늘려줄까요? 자, 아이고. 자, 이와 같은 약간 사다리꼴 모양의 자, 사각형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자, 중심점을 아래쪽으로 주신 다음에 Alt 클릭이죠. 자, 그 다음에 각도는 45도로 카피.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주면 이와 같은 부채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컨트롤 C 하셔서 다시 제작하고 있는 포토샵 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V 해서 자, 스마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시고 자, 뒤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자, 지금 색상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죠? 자, 색상은 예, 레이어 스타일로 바꿔줄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요 광채 빛 레이어의 필 값은 0으로 해놓을게요. 자, 우리 이 필 값은 뭐였죠?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였죠? 이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순수 영역은 투명하게 뚫어버리고, 그쵸? 레이어 스타일 효과만 남겨줄 때는 필을 0으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더블 클릭해서,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중에서도 스타일을, 자, 레디알, 원형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영역을 밑으로 내려서, 자, 가운데서 뻗어나갈 수 있는, 자, 색깔 패턴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 요 첫 번째 거는, 자, 지금처럼 항상 정경색이 투명하게 떨어지는 그라디언트가 있죠? 자, 그래서 가운데는 흰색이고 밖으로 뻗어나갈수록 점점 사라지는 이러한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이즈만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요 광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요. 자, 실제로는요. 여기서 이제 완성이 끝이죠. 자, 우리가 요 전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요 512의 512 앱스토어 대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을 임의로 갈 수도 있지만 이 iOS, 즉 애플에 들어가는 런처 아이콘과 대표 이미지는 반드시 이런 파일명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앱스토어 대표 이미지는 icon.jpg가 되는 거니까 자, 파일의 Save for Web 디바이스에서 자, jpg로 자, 세이브를 해주는데 icon.jpg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사이즈를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설정 아이콘과 같이 지금 직사각형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지지만 어떤 이 라운드 값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디자인들 있죠. 자, 이러한 디자인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왜냐면 지금 보이는 설정 아이콘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폰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직사각형 형태였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라운드 사각형과 디자인이 연결된 디자인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참고로 이 512의 512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 레디우스 값, 이 라운드 코너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 라운드 코너 값이 80이에요. 80.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레디우스, 그러니까 요 라운드 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이 라운드 사각형을 제가 맨 위에다가 하나 그릴 텐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바싹 붙이지 않고 살짝 떨어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라운드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 라운드 사각형의 이 코너 값이 지금처럼 512에 512였을 때 레디우스 값이 80이란 얘기죠. 이 레디우스 값을 80으로 맞춰준다면 실제로 폰에 들어갔을 때 그 레디우스 코너 값, 둥글기 값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자, 레디우스 값이 80인 라운드 사각형을 제가 이와 같이 만들었어요. 자, 화면 전체를 덮은 거죠. 자, 이런 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 경우일 때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먼저 지금처럼 어떤 라운드 되어져 있는 모양과 동일한 디자인 형태를 따를 때는 이거를 예상을 해서 직사각형 형태일 때 라운드 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프로토타입 형식을 만들 때,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우리가 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실제 완성된 것처럼 표현을 할 때, 실제 완성된 것처럼 표현할 때에는 지금처럼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iOS SDK에 넣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프로토타입 형식을 만든다든지, 어떤 제안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폰에 들어간 런처 아이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라운드 사각형을 사용하게 돼요. 자, 일단 이 라운드 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자, 이 라운드 쉐입 툴을 해당 레이어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그쵸? 맨 뒤로 보낸 다음에 자, 실제 아이콘 제작에 필요했던 모든 레이어를 지금처럼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걸어줄 텐데, 자, 클리핑 마스크는 자, Ctrl Alt G예요. Ctrl Alt G를 누르게 되니까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쵸? 이 맨 밑에 있는 라운드 사각형 안쪽에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라운드 사각형한테 제가 드롭 섀도우를 줘볼게요. 드롭 섀도우와 아우터 그로우를 체크를 해주면 자,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 아이폰에 들어갔을 때 모양을 만들 때, 그러니까 완성품과 동일한 모양을 우리가 보통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양을 만들 때 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양에 맞는 어떤 광택이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자, 이 라운드 사각형에 가서 컨트롤 클릭을 해주면 해당 레이어에 있는 이미지 영역을 선택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컨트랙트, 이게 뭐죠? 그렇죠?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더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5픽셀 정도 주니까 현재 선택 영역보다 15픽셀 작은 또 동일한 라운드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각형 선택 툴로 이번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대략 3분의 2 정도를 잡아서 선택을 해주면 그 부분이 다시 지워지죠. 자, 그래서 정확한 요 광택이 들어갈 모양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정경색의 흰색을 주시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건데 정경색의 흰색을 주시고 자, 그라디언트에 들어가 보시면 항상 두 번째는 정경색이 투명하게 바뀌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그라디언트를 자, 레이어 하나 추가했으니까 여기다가 위에서 아래로 이와 같이 제가 드래그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선택 영역을 해제해보면요. 자,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요. 이런 광택이 아이폰에서 들어가는 이 유광택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광택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광택 말고 디자인상 필요한 내가 별도로 어떤 디자이너가 만드는 광택을 넣어줄 때도 지금처럼 이 라운드 값에 맞춰서 광택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택에게 제가 다시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뿌옇게 퍼짐 효과죠? 그러면은
이 광택이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쵸? 자, 이와 같이 좀 더 볼록한 느낌의 광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됐으면 OK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그 iOS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개발자한테 넘길 때, 이 개발자와 사용할 때 이 이미지는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 형태에 맞춰서 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풀어주겠습니다. 똑같이 Ctrl Alt G를 눌러주면 클리핑 마스크가 풀리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는 요 모양이 되는 거지만 실제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이고, 지금 그렸던 요 라운드 사각형은 실제로 라운드가 적용됐을 때를 감안해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러한 디자인이 들어갔을 때는 Save for Web Device에서 JPG로 icon.jpg라고 해서 앱스토어 대표 이미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사이즈로 줄여야겠죠? 자, 아이폰 4나 아이폰 4S에 들어가는 가로 세로 114에 124 사이즈로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저장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리사이즈를 통해서 이미지 사이즈에서 그 다음 사이즈인 114 가로 세로가 114인 아이폰 4 런처 아이콘 사이즈로 제가 줄였어요. 이렇게 줄어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가 완성돼서 아이콘 골뱅이 2x.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장되지만 실제 폰에 들어갔을 때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장이 될 때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파일에 Save for App Device, PNG 14비트로 세이브를 해주시는데, 제가 임의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콘 골뱅이 2x까지 저장을 해주시면 실제로 아이폰 4나 아이폰 4S에 들어가는 런처 아이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리사이즈를 통해서 그 다음 사이즈인 아이패드용 72에 72, 그 다음에 아이폰 3와 3GS인 57에 57, 자, 파일명 확인하시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아이폰에 사용되는 런처 아이콘 제작에 대해서 쭉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